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라는 게 바로 리플이죠. 자, 그만큼 리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많다라는 거는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들인 돈과 시간을 같이 투자해야 되는데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니까 빨리 안 올라가면은 급해서 매도하고 빨리 안 올라가면 급해서 매도하고 아마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 물론 이 리플 코인 심하긴 했죠. 1년 내내 다시 올라갔다가도 원점으로 떨어졌으니까 너무나 힘든 시점이 맞지만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갖고 지금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만큼 리플한테 압박했던 SEC의 압박이 엄청나게 거셌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어찌됐든 지금 리플 코인이 많은 상승력을 가져온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이제 반등 구간 잡고 올려놓고 있는 모습. V자 반등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단가죠. 제가 리플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리플 코인이 많이 올라가서 영상을 찍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자리에서 바닥 구간에서 반등 구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또 여기 시점에서 또 한 번의 조정 라인을 받고 있다. 근데 그 부분에 이유가 이 리플 코인의 이유가 아니라 마운트 곡스의 이체 물량이 발생된 부분에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틀려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리플 코인 상승력을 모두 다 반납하지는 않고 변동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리플 코인,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에 대한 상승 재료,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들 도대체 언제쯤 발휘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멘텀을 뒤로하고 가장 악재성 이벤트가 무엇이 있었죠? SEC. 이 SEC가 조만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어떠한 부분들이 그러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또 하나의 악재가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이전에도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도 있었죠. 그리고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시장을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 하나씩 오늘 영상에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카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한 영상이고 만들기 위한 문자 해당되는 카톡방이니까 그 부분 들어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플코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엄청나게 뛰어 올랐거든요. 얼마까지 뛰어 올랐습니까? 800원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자, 많이 올랐다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왜? 여전히 리플코인은 1,500원 이상에 있는 분들, 2,000원 이상이신 분들, 또한 1,000원 이상이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실 거기 때문에 800원 올라와 봤자 아직까지도 손실 구간인데 이게 뭐가 많이 올라온 거냐? 네, 틀린 말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점도 많이 올라온 단가도 아니고 600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많이 올라온 건데 아직까지도 갈 길은 멀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오전 중에는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어떠한 희망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희망이 있죠. 자, 보시면 비트코인 6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친암호화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고 각 메이저 코인들 또한 모두 상승력을 크게 가져왔던 모습. 리플 또한
2,800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뚫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의 이체 물량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우선은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이 지난주에 유세 현장에서 총에 맞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총에 맞았는데 왜 갑자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을까? 당연하겠죠. 이 부분은 트럼프의 상대가 누굽니까?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현재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후보 교체해야 됩니까? 이러한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총에 맞고도 다시 주먹을 불끈 쥐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강한 대통령이 되고 있구나. 강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트럼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 당연히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 시장에 나는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해당되는 그 부분이 확실한 긍정적인 이벤트를 작용하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새벽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죠? 파월, 인플레이션 2%로 안 떨어져도 금리 나는 인하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곧 9월 달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파월은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달러의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금리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인데 얘가 투자했던 곳이 주식이고 코인 시장입니다. 근데 금리가 너무 높아 어떻게 할까요?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 이게 곧 매도입니다. 매도가 나오면 어때요? 또 시장 흔들리겠죠? 근데 그에 반대로 금리를 인하한다.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오후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마운트 곡스의 추정 주소에서 비트코인 캐시도 물량이 이동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물량 이동했습니다. 콜드 월렛 익명의 주소로 각각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물량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하겠지만 물량 이동하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인지할 수밖에 없죠. 또 한 번의 시련이 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 엄청나게 끄집어 내렸죠.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때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5%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엄청난 하방 압박을 보여줬다는 거. 근데 어이없게도 이 물량들 매도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 물량들 누가 흡수합니까? 비트코인 ETF 그리고 고래들이 비중을 늘리는데 이용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마운트 곡스의 이체 물량이 나왔습니다. 곧 매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을 끄집어 내렸는데 이것 또한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 물론 매도는 개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을 거고 그 물량은 누가 가져갔을까?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이때도 마운트 곡스의 매도 이체도 있었습니다. 그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흔들렸는데 이때 어떠한 사건이 나타났냐? 보세요. 비트코인 장기 홀더가 지난주 마운트 곡스 독일 우려에도 보유량을 늘렸다. 자, 마운트 곡스와 독일 우려에도 장기 홀더들은 장기 콜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유량을 늘렸다라는 거.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개인들은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매도했는데 매도했더니 그 물량이 어디로 가? 고래한테 갔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뭡니까? 비트코인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게 펀드입니까? 아니죠. 갯돈이 아닙니다. 펀드는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기초 자산이 있는 펀드예요. 그렇다는 건 고래들은 무조건 유입할 수밖에 없고 고래들의 비중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보시죠.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에 2.935개가 순 유입되었다. 7거래일 연속적인 유입량이다. 이게 7월 16일 날 오늘 나왔으니까 7월 15일까지 지난 7월 5일부터 계속적으로 유입되었다라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안 무서웠을까요? 자, 마운트 곡스가 물량에 매도가 나온다고 하고 독일 정부는 매도 계속 던지고 있고 이런 물량들이 안 무서워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렸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ETF가 나왔을 때 왜 열광했습니까? 펀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의 자리를, 시장의 지지라인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열광했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공포감에 던졌는데 그 물량은 거꾸로 고래들이 유입되었다.
이거는 배신감 아닌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해당되는 그 부분 자체가 제가 고래들이 어떻게 비중을 추구하느냐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고래들은 어떻게 비중을 추구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려요. 이 자전거래가 뭡니까? 스스로 돌린다는 겁니다. 매도 주문도 위에 걸어놔요. 그리고 아래 매수 주문도 걸어놓습니다. 자,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뭐 막든 아니 저항대를 정말 넉넉하게 만들어 놓든 이런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맞고 떨어지는 물량이 발생되죠. 그 물량을 누가 흡수합니까? 고래가 흡수한다. 고래가 매도도 하고 고래가 매수도 한다는 거. 이 부분이 자전거래고 그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릴 때마다 개인들의 물량이 털려 나간다는 거. 주식을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해봐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고래와 세력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상단에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도 무료고요.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플코인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반등력을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반등하고 있을까?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리플코인 홈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엄청난 많은 은행권들이 쭉 확인될 겁니다. 센트비부터 SABB, 비테크, SBI, SCB, 노바풀, GMT. 자, 어디에 있는 은행들입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유럽,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이러한 은행권들이 니플과 파트너사로 맞춰져 있다. 니플과 관계사로 되어 있다. 당연히 이 아이들이 고래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이 아이들은 니플 코인을 왜 이렇게 파트너사를 많이 맺고 있을까? 전반적인 모든 금융권들이 모두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니플의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플의 모멘텀에 변동이 없다. 근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SEC의 힘이 크다. 이 부분도 많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니플과 SEC의 합의가 임박했다. 이번 주 비공개 회의 언제 열린다고 합니까? 18일 날짜로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비공개 회의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SEC가 왜 이렇게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지금 SEC의 입장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그 부분은 알 수 있죠. SEC가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왜 힘이 약해졌냐?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의 CFTC는 누굽니까?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입니다. SEC와 동일한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이죠. 근데 미국의 기관이에요. CFTC 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 이거 확실히 SEC랑 정반대의 방향의 의견이죠. SEC는 뭐라고 합니까? 70에서 80%의 모든 코인은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얘네가 증권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소송을 엄청나게 합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코인들 너희도 증권이야. 너희도 증권이야. 그리고 거래소도 너희도 우리 증권법 따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송전을 벌였죠. 근데 CFTC라는 새로운 미국의 기관이 이런 얘기합니다.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닌데 이 SEC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하게 CFTC 위원장은 얘기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관할을 달라. 증권과 상품의 정의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들은 상원 의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그러면 이거 법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해보자. CFTC의 암호화폐 규제권의 부여를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SEC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너무나 약해질 수밖에 없죠. SEC의 힘이 약해졌다는 건 다른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미국 SEC는 스택스의 희로의 조사를 중단했다. 자, 조사를 중단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죠. 이것도 보시죠. 외신은 미국의 SEC는 팍소스 조사를 중단했다. BUSD는 비증권으로 판단을 했다. 자, SEC 최근에 바이낸스와도 굉장히 이슈가 컸었는데 바이낸스의 2차 판매권은 이거는 기각한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미국 법원이 얘기했어요. 자, SEC가 이거 얘네들 잘못했으니까 나 소송 걸었습니다. 이거 판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미국 법원이 뭐라고 해요? 자, 2차 판매권은 기각할게. 이거는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니플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니플 또한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간한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판매된 것도 기각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SEC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물론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서 SEC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될 거다. 바이든은 뭐라고 합니까? 해당되는 부분 나 대통령 당선돼야 되니까 SEC 너 힘 좀 줄여라. 우리 미국 ETF 빨리 신청해 주자. 이더리움 ETF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빨리 나왔습니다. 그 뒷배경에 바이든이 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이 임명한 게리 겐슬러의 입장도 굉장히 불안불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게리 겐슬러의 입장도 사면 초과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SEC와의 의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니플의 고래들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55%나 증가됐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적인 시점에 니플 코인은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55%로 베팅을 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니플 코인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게끔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니플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합니까? 니플의 투자 심리가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골든 크로스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니플 코인에 더욱더 큰 상승력을 기대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니플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이제 반등했습니다.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매도한다? 말도 안 되죠.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언니죠. 여기입니다.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짜 뭐가 있었습니까? 블록딜이 있었어요. 블록딜은 뭐라고 합니까? 대량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 말 그대로 딜을 했다는 거거든요. 니플이 7,800만 달러 상당을 니플을 판매를 할 거야. 근데 그냥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이 급락하죠. 이건 원치 않습니다. 대량으로 매매해야 돼. 이 대량으로 매매가 뭡니까? 바로 블록딜이에요. 대량으로 7,800만 달러를 매도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블록딜은 이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딜을 합니다. 딜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디스카운트는 됐겠죠. 근데 그 단가가 최소 700원 라인 미칩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보다 더 떨어진다? 어떻게 할까요? 고래들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블록 딜을 한 고래들은 당연히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중 더 늘려야겠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도 충분하다. 왜? 나는 700원 라인 때 여기보다 이 디스카운트 되는 가격이 적절한 단가로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면 확실히 더 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비트코인 ETF, 마운트 곡스, 독일 정부 이 부분들과 함께 견주어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새벽 시간 지금 이 영상은 새벽에 올라갈 거거든요. 리플 코인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앞으로 반등은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부분은 추세에 따라서 우리는 유연하게 대응하면 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이 수익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이 모든 부분들을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 먼저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늦지 않겠죠. 실시간 매매 대응도 직접 도와드릴 거고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